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던 건데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았던 5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올라와 있고요. 아래로 금융주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2.72% 강세를 기록하면서 71,700원을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9.73% 강세를 나타내면서 124,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또 수급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실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 삼성전자의 실적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은 6,6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95.26% 감소했다고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또 2분기 매출액의 경우 60조 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22.28%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드러냈습니다. 84.47% 감소한 1조 7,23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감소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다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하반기 생산량을 더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AI 시장 성장에 따라 급부상했던 HBM의 경우에는 내년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HBM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30% 중반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이러한 감산 소식 그리고 HBM의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며 삼성전자가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8,82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해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다만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26일 낸드 플래시를 5%에서 10%가량 추가적으로 감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그 감산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9%대 강세를 나타내며 12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한 가지 잡아볼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던 2차 전지주들 전일 시장 급락을 했는데요. 그 수급이 반도체 주들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순환매가 나타났다고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에 위치한 금융주들 살펴보시죠. KB금융이 4.23% 상승을 했고요. 51,7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금융지주도 4.57% 오른 41,200원을 기록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3.14% 상승한 12,14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4대 금융지주의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는데요. 이 증가세 자체는 둔화가 되기도 했지만 상반기에 9조 원에 달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KB와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그룹의 반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이들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9조 1,824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KB금융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KB금융 3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1위 자리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따라서 DS투자증권은 KB금융에 대해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깜짝 발표했다며 2023년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6.2% 수준임을 짚어냈습니다. 이 분기 배당은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510원으로 결의가 됐다고 봤고요. 또 고른 이익 안전성과 높은 수준의 자본 비율에 기반한 주주 환원책을 감안했을 때 토픽으로 꼽는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KB금융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금융그룹은 2분기에 9,187억 원, 상반기에는 2조 209억 원의 역대 가장 높은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반기 기준으로 2조 클럽에 처음 가입했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하나금융지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4%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우리금융지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되면서 3.14% 오른 12,14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많이 나타냈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리콘투와 주성 엔지니어링, 글로벌 텍스프리, 코퍼스 코리아,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0.25%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 시장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투톱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 따라서 이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으로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마이크론까지도 10%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화장품주들 그리고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우선 실리콘투가 7.05% 올랐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6.19%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도 5.86%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금감총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주초에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 관련 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7일 금감총국은 내수와 중점 부문 그리고 취약 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왔는데요. 금감총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적 지원 방침 속에 이 상반기 위안화 신규 대출 증가율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영세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를 해서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이 중국과 관련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이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튀어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또 과대 낙폭이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로 이렇게 실리콘투와 글로벌 텍스프리 또 코퍼스 코리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로서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OTT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기타 사업으로 당사의 네트워크를 연계한 화장품 이커머스 사막 그리고 자막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으로서 함께 부각을 받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가 있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네, 어제 화장품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이제 부진한 건 이제 부실한 거라 치고, 결국에는 이제 중소형 화장품이 먼저 이제 탈중국화를 시작했던 부분이 서서히 이제 대형 화장품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네즈와 설화수 같은 브랜드가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거의 2배 성장을, 100% 성장을 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큰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도 6.28 이벤트도 있었고, 물론 그때는 중저가형, 라네즈나 이니스프리에 대한 호조세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설화수나 아니면 이런 고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쪽의 화장품 수출 비중이 대략 35% 정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북미나 그리고 일본과 같은 유럽 향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탈중국화에 어느 정도 한 3, 4분 정도 되면은 이제 성공하는 이제 안착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좀 기간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전차적으로 반등하는 이제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아모레퍼시픽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바닥에서 반등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요. 이제 탈중국화를 벗어나서 북미와 유럽으로까지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 이 점 알려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한 종목 탑5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루닛, STX 중공업, 가온칩스, 웰바이오텍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어제 본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본다면 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장과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수요일장에서는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2차 전지주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가온칩스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은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다리 스튜디오부터 상승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9.88% 상승을 하면서 6,3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DP2가 오늘 공개가 됩니다. 사실 DP1은 워낙 흥행에 성공했었던 만큼 예고편이 나오자마자 DP2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왔는데요. 이 DP2의 원작을 만든 만화가 레진 코믹스인데 이 레진 코믹스의 모기업이 키다리 스튜디오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루닛은요, 8.35%의 상승으로 17만 2,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루닛의 항암제 에너2의 추가 임상시험을 함께하자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 마감한 건데요. 해당 소식에 의료 AI 종목들도 관련돼서 집중을 받았습니다. 뷰노와 함께 루닛도 8.3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STX 중공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7.27% 상승하면서 8,8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컨퍼런스 콜에서 STX 중공업 인수 협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7.2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측은 현재 양사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양측이 원하는 가격을 지금 협상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힌 만큼 이 점만큼은 체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웰바이오텍 체크해 보겠습니다. 5.31% 상승하면서 4,95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현대차그룹이 벤츠나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전기차 충전 동맹을 결성했다는 소식 속에 시간의 거래 이전에 본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전기차 충전된 종목으로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그 강세를 추가적으로 이어나갔고요. 다만 장마감 이후에 매매 거래 정지 예고 소식이 들려온 만큼 이전만큼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가온칩스와 함께 반도체 관련 종목 특징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호재 소식을 들고 왔다기보다는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실적 발표 내용 속에서 메모리 가격 바닥 전망과 함께 그 강세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장에서도 11% 넘게 급등하면서 51,100원의 거래를 마쳤던 가온칩스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여줬는데요. 5.68% 상승하면서 54,0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가온칩스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아스플로, 넥스틴, SK하이닉스 그리고 ISC까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은 만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주를 이어서 이제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네이처, 금양, JVEM,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MTEC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금양과 포스코 DX, 포스코 MTEC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외에도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다수가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악재 소식을 들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네이처 지금 하한가 10%를 꽉 채워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보호예수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6월 30일에 있었는데요. 이 계약이 의무 보유 기간인 보호예수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이 위반으로 인해서 1년이 가산되었다는 소식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약 해제 가능성이나 돌발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매도세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0% 하한가로 3,06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코드네이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오늘장 특징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특징주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장비 검사 업체인 이제 넥스텐인데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SMRC 이제 자회사인 SMSC와 이제 79억에 대한 웨이퍼 검사 장비 시스템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새벽에 이제 경쟁사인 미국의 클라도 실적 발표를 했고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부진 속에서 이제 정응설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넥스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지스2나 이지스3와 같은 제품들이 꾸준하게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반도체 이런 장비 업체들이 적자가 나오고 매출이 전년 대비 70% 80%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넥스틴은 계속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만큼 장비 업체로서의 이 시장에서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클라 대비해서 이 10% 시장에서 이제 넥스틴이 한 3%,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클라 같은 경우가 중국 쪽 시장에서 어느 정도 MS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측면에서 중국 업체에 대한 공급 계약이 거의 1년 반 정도 거의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넥스틴 자체가 이번에 3D 검사 장비인 아이리스가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데모 장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실제로 중국에 있는 SMRC 정도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런 바로 오더를 주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 물론 어제 넥스틴도 14% 정도 장중에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도 그 관련된 흐름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특징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 중 하나인 넥스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제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넥스틴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시장 힌트를 얻기도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혼란스러운 이 시장 속에서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안전벨트 꽉 매!